이 건물 보이시죠? 이곳에서 이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88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다음 국가의 지도자가 누가 될지 결정하려고 했어요. 그 결정을 내리려던 바로 그날, 이 건물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바로 저 안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 88명의 남자들은 모일 곳이 없어졌어요. 본부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들이 머무는 곳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려요. 중동에서 가장 두려운 정권이 이제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최악은 아닙니다. 제가 이 소식을 처음 봤을 때는 과장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알아볼수록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이 제가 본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지도자들이 숨으려고 하는 동안 이란 시민들 스스로가 수십 년 동안 어떤 미사일도, 어떤 군대도, 어떤 제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영상이 보여줄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폭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바로 이란 내부에서 훨씬 더 조용한 어떤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최대 압박 정책이라고 부르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가혹했습니다. 정권의 자금을 말리고 달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란이 석유를 팔지 못하게 하며 해외 은행에 있는 이란의 자금을 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돈이 묶여 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평범한 이란 국민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달러가 없으니 이란 정부는 더 이상 자국 화폐의 가치를 통제할 수 없었고 이란 돈은 폭락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했고 식료품 가격이 너무 올라서 대부분의 가정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몇 달 만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 도시도 아니고 두 도시도 아니고 전국에 퍼져 있는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것은 1979년 이후 이란 국민들의 가장 큰 봉기였습니다. 46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다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전면적으로 강경 대응했고 군인들은 발포 명령을 받았으며 실제로 총을 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수천 명이 사망했고 시위대는 거리에서 쓰러졌으며 대규모 체포가 이루어졌고 소통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인터넷이 차단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의 무장 단체들까지 이란 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정권은 그 파도를 견뎌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장면들은 이란 국민들의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것을 새겼습니다.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시민들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아있던 모든 충성심은 조용히 내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수는 앞으로 이 이야기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고 정권이 분명히 예상했던 방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 다음 일은 더욱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이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군사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토요일 아침, 공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36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와 여러 장군, 측근 보좌관들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몇 시간 안에 벌어졌습니다. 이란은 그날 지도자 없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명확하게 지휘하는 사람도 없었고 다가오는 상황에 대처할 뚜렷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메네이는 달콤하고 순수한 순교의 잔을 마시고 최고의 천상왕국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것은 잔혹했습니다. 며칠 만에 이란 해군은 사실상 파괴되었고 군사기지들은 끊임없이 폭격당했으며 방공 시스템도 제거되었습니다. 전쟁 첫날에 거의 35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던 미사일 발사대들은
일주일도 안 되어 90%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란이 사용하는 것보다 무기고가 더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순찰하며 기다렸습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지하기지나 산속에서 나오는 순간 파괴되었습니다. 때로는 몇 분 만에 이란은 장비를 잃기 전에 한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사대를 재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란이 체스말을 잃으면서도 그것을 다시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예상되는 일입니다. 더 강한 쪽이 상대의 무기고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달랐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로 흥미로워집니다. 수십 년 동안 나라를 통제해온 가장 두려운 무장 조직인 혁명수비대 병사들이 자신들의 막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공식 건물에도 머물 수 없었고 알려진 기지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시설로 확인된 곳은 모두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나 축구 경기장 안 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익명의 공간 어디든 텐트를 쳤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말이죠. 그러나 이후 정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말에 정권이 저질렀던 그 실수 기억나나요? 시민들에게 총을 쏘라고 했던 그 일 말인가요? 그때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이란 시민들이 그 천막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이런 임시 캠프들, 인도나 운동장에서 자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 사진을 자신들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각 위치에 정확한 GPS 좌표와 함께 공개했어요.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군대가 볼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잠깐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시민들, 이란인들이 전쟁 중인 나라에서 자유로운 인터넷도 없이 몇 달 전만 해도 시위대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했던 정부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손에 휴대폰 하나만 들고 자기 나라 군인들의 위치를 적군에게 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예외나 소수가 정권에 맞서는 일이 아닙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런 일은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정권은 이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정권은 모든 휴대폰, 모든 게시물, 왓츠앱 같은 보안 대화 앱에서 보내는 모든 메시지를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차단하려고 해도 정보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정말 효과 있었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거란 걸 압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 정권의 장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부대를 떠나 민간인 지역에 숨어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기를 기도하겠죠? 그들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고 바로 그 실수가 그들을 파멸시켰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에서 가장 큰 아자디 스타디움을 임시 은신처로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민간 공간에 있으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이란인들은 그들의 은신처 GPS 좌표를 미군과 이스라엘군에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디움은 폭격당해 파괴되었습니다. 직접 결론을 내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GPS 시대에 처음으로 한 정권이 자국민에 의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보기관도 따라할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말이죠. 해커 그룹들도 이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혁명수비대의 내부 네트워크를 해킹해 비밀 기지 위치, 내부 무전 채널, 인원 명단이 담긴 문서를 유출했습니다. 밖에서는 폭격이, 안에서는 정보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정권은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권에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붕괴 조짐은 군사적 요소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대중 앞에 나서서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이란이 그들에게 가한 공격에 대해 이웃 국가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란과 전쟁 중이 아니었지만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의해 공격을 받은 국가들입니다. 그는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휘관들이 사망했고 명확한 명령이 없던 군인들이 자의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으며 공격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도 자신 혼자 내린 것이 아니라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을 통치하고 있던 지도자 그룹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의 발언으로 대통령은 동시에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정권이 자국 군대의 일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것, 그리고 군인들이 아무런 명령 없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국가가 비상그룹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붕괴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사과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란이 두들겨 맞고 있다고 말했고 어떤 평화의 약속도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절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이 앞으로 훨씬 더 강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새 국가 수장을 선출할 책임이 있는 88명의 종교 지도자들은 회의를 열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테헤란 본관에서 모이려 했으나 그곳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무슬림들에게 신성한 도시로 여겨지는 콤에서 모이려고 했습니다. 콤에 있는 건물도 그들이 그곳에서 모이기로 한 바로 그날 파괴되었습니다. 정부 직원들은 대면 회의를 잡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어떤 관료 그룹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정밀 공격을 두려워해 직접 만나는 것을 멈췄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에서 가장 정교한 보안 구조 중 하나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의 지도자들은 한 방에 함께 앉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CIA는 이란 영토 내에서 지상 전투 전선을 열기 위해 쿠르드족 단체들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항상 박해해온 쿠르드족이 동맹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이란의 전 외무장관 자신이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에 출연해 본인도 모르게 바로 그 정권이 두려워하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경에서 잡전이 조율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제 지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 처음부터 남아있던 그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란 시민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기에 수십 년 동안 어떤 미사일도, 어떤 군대도, 어떤 제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정권이 절대 살 수 없고 가둘 수도 없으며 어떤 폭탄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국민의 충성심입니다. 어떤 정권도 그것 없인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최강 군대를 보유하고 인터넷을 통제하며 시위자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조용히 더 이상 그 정부를 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좌표를 넘기고 주둔지를 촬영하고 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하면 그 정권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게 됩니다. 외부의 전쟁은 무기고를 파괴할 수 있지만 내부의 전쟁이 정당성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란에서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당신은 이란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명쾌하고 군더더기 없는 분석으로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